11번. 그 수열을 일반항을 찾아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면 될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들어가는 수가 뭐인 것 같아요? 3, 5, 7, 홀수. 근데 첫 번째 항이 3 나와야 되거든.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는 거 같지. 이렇게 적으면 돼. 근데 이게 일반항인데 결국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개해야 돼. 이게 일반항인 거고 AK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죠? 그러면은 4K 묶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개의 풀이가 가능하네. 4K 이렇게 합시다. 4K로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겠네요. 지금 K가 1부터 항이 몇 개지? 잘 봐야 돼. 3부터 시작해서 끝항이 25로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얘가 25가 되는 게 마지막 항이에요. K가 얼마야? 12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한 12개의 합을 물어본 거고 여기에 일반항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없겠습니다.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놈 계산은 일단은 4분의 1을 이제 시그마 바깥쪽으로 뺀다고 치면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분 분수 쪼갤 수 있는 약간 그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4분의 1의 시그마 K가 1부터 12항까지 가는데 여기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해되지? 조금 빨리 할게요. 이 패턴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할게. 그러면 1 넣어 12 끝에 넣어 1 빼기 23분의 1이야. 그치? 조금 빨리 간다고 했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끝에가 12가 들어가요. 알겠지? 4분의 1 곱하기 여기 계산은 1 빼기 13분의 1이니까요. 13분의 뭐로 가면 돼요? 12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3분의 3 이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부분수를 적당하게 이용하시면 정답은 16입니다. 이렇게. 사실 수열의 합은 그냥 공식 3개 외워서 그냥 전개하는 거, 그 다음에 규칙 보고 일반항 뽑아내는 거, 이런 것들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요. 12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자, 일반항 뽑아볼게요. 일반항은 루트 더하기 루트분의 1꼴이야. 근데 이제 항이 진행되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앞에는 2, 3, 4, 5, 6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자연수. 그러면 여기를 K라고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너네들이 이것도 세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를 K라고 주면 너네들이 시그마로 이제 묶을 때 여기가 뭐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를 K라고 쓰면 여기가 2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희들은 1로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K 플러스 1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문제마다 좀 유동적으로 너가 이걸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말은. 알겠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큰 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를 K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K가 1항부터 자 끝항이 여기가 48로 끝납니다. 항이 몇 개일까요? 끝항이 47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되지?
네? 그 상태에서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2분의 요걸 찾는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 봤더니만 요게 자 유리화가 되는데 그지? 유리화 간단하게 시키면 되겠죠. 루트 k 플러스 2 빼기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유리화되는 거 맞죠? 천천히 계산하면 돼요. 그 수열 계산하실 때 그 암산하지 마시고 대충 계산도 하지 마. 원래 이게 여기가 원래 꼼꼼하게 계산해서 이게 막 빼기 잘못하고 이러면 그냥 바로 틀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들 나중에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1부터 몇 가지 막 진행된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막 항이 하나가 틀어지는 순간 바로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 수열 단어는 약간 계산하실 때 너희들이 계산 뭐 자신있게 잘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해 좀 해줘. 알겠지? 천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면 돼. 1부터 넣어볼게. 1 넣으면은 이제 루트 4 빼기 루트 2 이렇게 2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줄일게. 한 칸 건너서 소거되는 거 맞죠? 줄이면 끝에가 47이 들어가기 때문에 루트 49 빼기 루트 48.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누가 얼마 옮겼는지 법인 결국에 색출을 못했어요. 일단 제가 시작이었고요. 제가 누구한테 얼마는지를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감기에 걸렸는데 첫날에 목에 무슨 돌덩이가 하나가 크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돌덩이. 목 이만큼 부어가지고 거의 뭐 기관지가 뭐 뽑혀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뭐 목소리도 안 나. 목이 이미 갔어.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갔지. 여기 광교 이제 사거리 나가면 무슨 내과 있어. 정신병원 바로 맞은편에 있어. 아프다. 약을 3일치 지어줄 거라고. 이제 이걸 먹었는데도 안 나. 이틀째 되니까 어떻게 되면 증상이 여기 누가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 팬 거 같아. 여기부터 이렇게 싹 망치로 막 이렇게 10개씩 때린 거 같아. 근육통이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우한은 두통, 근육통 이렇게 오는 거야. 누가 망치로 막 때린 거 같아. 여기가 꾹꾹 눌러 아파. 그리고 이거 우한이 대박이에요. 무슨 누가 스킬 쓴 거 같아. 아이스 에이지. 무슨 스킬 쓴 거 같아. 개 추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추워. 막 발발발발 떠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안 춥잖아 솔직히. 근데도 난 추운 거야. 이게 우한이야. 막 누가 스킬 쓴 거 같아 진짜. 막 눈이라도 내릴 거 같아요. 막 기분이. 보드름 막 어는 거 같고. 두통. 대박이야. 여기가 지끈지끈 아파. 누가 여기다가 뭐 딱 대고 망치로 탕탕 치는 것 같아. 프랑켄슈타인처럼. 진짜 아팠어. 우한, 두통. 이상하게 발열만 없어. 열은 안 나. 이틀째에서는 이렇게 아파. 약 때려줬죠. 계속 먹고. 누군지 아주 찾기만 해봐도 그냥 나한테 감기 오면서. 근데 그 감기가 3학년 선생님들 팀 다 옮겼어 지금. 한번 돌았어. 그게 이제 지난주 주말부터였어요. 오늘 금요일이지. 어졌는데 거의. 자 요렇게 나갑니다.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얼마야? 17. 얘는 이제 계산이 안 되겠는데 더 이렇게. 다 골라주시면 되겠죠. 얼마에? 2번에 보이죠. 아저씨부터 하도 돼요? 빨리 갔다. 네. 잘 봐. 필기 하나 해놔. 거기 이제 18번 문제 관련된 거 잘 봐. AK가 등차 수열. 수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수능이나 평가 모의고사 같은 데 자주 나오는 표현. AK가 등차 수열이다.
그럴 때 a k 플러스 1 빼기 a k는 뭘까? 두 글자로 말해요. 개념이야. 공차.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빼면 공차야. 됐지? 그래서 너희들이 요 표현을 갖다 봤을 때 AK가 만약에 지금 등차 수열인 상황이라면 앞에 항에서 바로 뒤 항을 빼면 공차가 나옵니다. 근데 요걸 조금 볼 줄 알아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수열의 항을 묶어 규칙 찾기. 이제 약간 숫자 물음이죠. 거기 보세요. 수열 있다. 약간 그 수열 나열되어 있는 거 수열 보시면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규칙을 좀 찾아봐라 이런 뜻이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2, 1, 마사, 마산, 마2, 마1 뭐야? 5, 4, 3, 2, 1 이게 무슨 말이죠? 너네 이거 규칙 보여? 진짜 어렵지? 찾아. 5제곱이 1? 이상하지? 이렇게 써져 있지. 무슨 암호 같아요. 그죠? 보물찾기 같아. 장소를 찾아라. 이런 거. 내 말 듣고 있니? 지금 규칙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늠을 할 수가 없어. 규칙 어떻게 되는 거 같아? 1, 3, 4 찾았는데? 그죠? 1, 2, 1, 3, 2, 1 4, 3, 2, 1 5, 4, 3, 2, 1 보여요? 1, 2, 1 3, 2, 1 4, 3, 2, 1 5, 4, 3, 2, 1 무슨 음악 같네? 그지? 이런 규칙인데? 근데 뭐 부호 패턴도 있네요. 보니까 그죠? 첫 번째는 양, 두 번째 양, 양, 그다음 이렇게 하겠지. 약간 패턴 보이네. 자, 처음으로 나타나는 20은 제 몇 항이냐? 처음으로 나타나는 20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그죠? 20. 그걸 생각해봐. 첫 번째 그 묶음이라고 표현할까? 첫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막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첫 번째 묶음에 1, 두 번째 묶음에 2, 세 번째 묶음에 3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부호 규칙은 원래 짝수 묶음일 때 앞에 등장하는 숫자가 음수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짝수 묶음일 때 앞에 등장하는 숫자가 음이야. 그러니까 n번째 묶음에서 첫 번째 자리에 등장하는 숫자는 맞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 표현 방법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부호가 양이고 그러니까 부호가 교대로 나오잖아. 그치? 이거 표현 방법 가르친 적 있어. 어쨌든 여기는 첫 번째가 무조건 n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 그치? 근데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양수, 음수 이렇게 바뀌죠. 이걸 누가 조정해 준다고 했지? 뭐의 n제곱? 부호를 누가 조정해 준다고 했지? 봐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야. 플러스 여기가 3이면 마이너스 4면 플러스 부호는 누가 조정해 준다고 했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조정해 준다고. 그치? 그럼 봐봐라.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홀수일 때는 부호가 어때야 돼요? 홀수 묶음에서는 부호가 양수여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짝수 묶음에서가 부호가 음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뜻이야. 내 말. 여기에 2가 들어가면 2n-1 이렇게 되면 되지 않나? 이러면 안 되지. 제곱 1 넣었을 때 제곱이 돼야 되니까요. 2n 이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나? 1 안 되잖아. 짝수를 넣었을 때
n 플러스 1 이렇게 했나? 1 넣었을 때 이제 제곱되면서 플러스 2 넣으면 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n번째 묶음의 첫 번째 항입니다. 첫 항. n번째 묶음의 첫 항의 일반항입니다. 맞죠? 그럼 일단 첫 번째 20이 지금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n에 20을 넣으면 20번째 묶음 안에는 처음 등장하는 게 마이너스 20이겠죠. 원하는 20이 아니겠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이게 20번째 묶음에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부분이 21번째 묶음이지. 맞아? 근데 그 21번째 묶음에서는 시작이 뭘까? 21이 시작이지. 그 다음이 뭘까? 21번째 묶음의 두 번째 항이 뭘까? 그게 20의 첫 번째 등장이라는 거야. 설명 이해됐어? 이게 정답이겠지. 그래서 자, 정답을 낼 때는 어떻게 내야 될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처음으로 나타나는 새 20. 야, 이거 함수도 잘 세야 돼. 잘 봐야 돼. 몇 번째 묶음이라고? 21번째 묶음의 몇 번째 항이야? 제2항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게 사실은 수열의 첫 번째 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몇 번째 항인지를 세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21번째 묶음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알겠는데 얘를 첫번따로 했을 때 얘가 전체에서 몇 번째인지를 세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쉽게 세는 방법이 뭐냐면 이 앞까지에 뭘 세는 거야? 항의 개수를 찾는 거야. 항의 개수. 여기 앞까지, 즉 20번째 묶음까지 항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항의 개수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지. 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진행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20번째 묶음까지 한 개수를 찾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가서 몇 가지 더해야 돼? 20까지 더한 게 앞에 항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항이 얘인 거고 그 다음에 있는 항이 얘인 거야. 정답이. 그치? 근데 여기까지 합이 무슨 차수열의 합이야?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21 나누기 2의 항이 20개입니다. 그럼 계산하니까 얼마야? 210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20번째 묶음의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 숫자 마이너스 1은 오케이? 20번째 묶음에 있는 이 마지막에 들어있는 숫자 마이너스 1은 몇 번째 항이라는 거예요? 얘를 A1이라고 취급했을 때 얘는 A의 210항이었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211항. 정답인 얘는 A의 212항이었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자, 정답은 212항 2번입니다. 지금 내 말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분수열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분수열이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었어.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분수열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문제에서 이런 규칙성으로 물어보기도 한다. 알겠지? 분수열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진 건 맞는데 이게 수열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수열, 그러니까 분수열이라는 말만 빼고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느낌이. 괜찮으시죠? 이렇게 규칙 찾아주시면 돼. 알겠지? 넘어갈게요. 분수열에서 분이라는 게 분배라는 뜻이 아니라 뭐 비슷해요. 분집성 할 때 그 분, 그러니까 묶었다, 약간 묶음,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묶어내는 수열, 이렇게 넘어가요. 자, 수열의 항들을 묶어 규칙 찾기 두 번째입니다. 일정한 패턴이 보여지는 이제 패턴 문제야. 패턴. 거기 보면 삼각형 패턴이 나오죠. 1, 2, 4, 3, 6, 9. 벌써 규칙 보인다. 그지? 뭐인 것 같아? 첫 번째는 1의 배수, 두 번째는 2의 배수 2개, 세 번째는 3의 배수 3개, 네 번째는 4의 배수 4개. 약간 이런 패턴인 것 같죠?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때 마지막 줄에 보면 5, 10,
15, 20, 25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들아, 이 수를 보고 이게 수학의 약간 본질이 약간 수열 단원에서는 약간 본질들을 많이 다뤄요. 수를 보는 약간 안목을 조금 키워봐. 얘네들이 지금 규칙에 있는 거 보여? 보이세요 이거? 지금 이 규칙들 보입니까?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무슨 규칙이에요? 무슨 수? 그렇죠, 제곱수. 아, 얘네들이 약간 제곱수 규칙이 있네. 약간 이런 것도 조금 느껴보시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지금 첫 번째 줄부터 약간 괴롭히죠? 에이씨, 뭐래? 괴롭히지 마. 10번째 줄까지 모든 수의 합을 갖다 구하래. 괴롭히지 마. 5번째만 구하면 되잖아. 왜 굳이 10번째까지?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니? 이게 뭔지는 이제 알 것 같죠? 이게 결국에 이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볼게요. 이게 10번째 줄까지 다 하라는 거는 6번째 줄 6의 배수, 그 다음은 뭐야? 7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10의 배수 이렇게 될 거란 뜻입니다. 되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요, 10의 배수는 밑에 몇 개의 숫자가 깔려 있을까요? 10개. 10의 배수 10개지. 그럼 끝에가 무슨 수일까? 100. 얘는 10의 제곱이야. 그죠? 이런 패턴들을 다 더해달라는 거야. 내 말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약간 일반화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잘 봐야 돼. 이거를 시그마로 쓰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시그마로 쓰는 게. 잘 보면, 잘 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쓰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쓰자. 나는 이 녀석의 합을 A1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줄의 합을 A2라고 할 거야. 세 번째 줄의 합은 A3이라고 할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이 합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나는 AN을 세울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이 결정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n이 결정되면 이쪽에 들어가는 숫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n까지 1일 때 1항, 2일 때 2, 1부터 2까지 맞지? 3일 때 여기 3 들어가니까 1부터 3까지 됐죠? 더하는 항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니까요. 내 말 이해했어? 그 다음에 자 여기 식을 적을 건데 여기 식에 적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잘 봐야 돼.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의 배수가 들어간 겁니다. 2이기 때문에 2의 배수를 더해요. 3일 때는 3의 배수를 더하게 돼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여기 이쪽에 들어가는 이 일반항의 모양이 n이 1일 때는 여기가 1이 들어가고 n이 2일 때는 여기가 2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여기가 3일 때는 여기가 3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n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나? 지금 내 말 이해됐어? 이게 AN 일반항입니다. 돼요? A1은 K가 1부터 시그마 1항까지 1.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상수가 되잖아. 2가 되면 여기가 2가 돼서 안 되잖아. 4가 되잖아. 잠깐만. 여기를 어떻게 조정해? 2K, NK로 가야 될 것 같아. NK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맞나? 확인 좀 해볼게요. 1 넣으면 N에 1 넣는 거지. K 맞죠? 이 뜻이 이거잖아. 맞지? 2 넣으면 어떻게 되지? K가 1부터 2항까지 여기가 2가 N의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2K. 안 되네? 모양이? 얘는 이런 뜻이잖아. 아, 되네. 되는 거 맞죠? 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모양 되는 거 맞지? A3 넣으면 마지막에 한 번만 확인 더 해볼게. K가 1부터 여기가 3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3K가 들어가는 거 맞죠? 모양 맞죠? 이건 3의 배수에 자, 3 더하기 6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내가 이것들을 이 합들을 이 한 줄의 합들을 수열로 보셨고요. 수열로 받고 그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뽑아본 거야. 모양 맞춘 겁니다. 결론은 뭘까?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진짜 이게 좀 이제 어렵다잉. 이게 일반항인 거고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갈 때 이 an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해됐지?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 이게 A4니까 이거를 10항까지나 더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원하는 건 이거. 그러면 얘를 표현해야 되니까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놈을 계산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잘 봐야 돼. 여기 이거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요거. 자, 변수 구별 잘하세요. 변수가 K입니다. 변수가 K이기 때문에 K를 제외하고선 다 상수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n을 시그마 밖으로 뺄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 계산 먼저 할게요. 계산해보기. 자, n.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이 부분은 공식 있죠? 공식. 공식 써주면 되는 거죠. k 공식. 그래서 자, 앞에 n 붙고요. 곱하기. 자, k 공식입니다. 2분의 여기 보시고 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이게 현재 an입니다. 내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거를 요 식을 여기다가 넣고 다시 시그마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계산 좀 해봅시다. 계산 여기서. 자, 시그마 1부터 10까지. 뭐냐 이거 세제곱 나오네. 2분의 n 세제곱 플러스 2분의 n 제곱이네. 이렇게 하자. 2분의 n 세제곱 플러스 2분의 n 제곱이죠. 이거 구하는 거 맞지? 그러면 뭐 이제 쪼개 그냥 시그마 쪼개서 자 2분의 1 자 시그마 1부터 10까지 n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시그마 1부터 10까지 n 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세제곱은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온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나오네요 지금. 그러니까 자 요는 계산할게. 요 빨간 놈하고 요 빨간 놈을 공식으로 계산하는 부분. 자 가볼게요. 앞에 2분의 1 자 곱하기 얘 세제곱이지. 세제곱은 그냥 요거 K 공식에서 전체 제곱 들어가는 거야. 3번 공식이었으니까. 따라서 자 2분의 자 10 곱하기 11 이것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이게 세제곱 공식이야.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번엔 제곱입니다. 제곱 공식 가셔야 돼요. 자, 2 곱하기 3분의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 2 곱하기 3분의 10 곱하기 11 그리고 여기가 2배의 플러스 1이야. 2배의 플러스 1 지금 10이니까 2배 하면 20이고 1 더하면 21이지. 2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로 묶어요? 얘로 묶어요. 똑같아. 이렇게 가자. 앞에 2분의 1도 공통이니까 2분의 1까지 묶어버리자. 이렇게 묶어서 오자. 이해됐죠? 따라서 자 이거 밑에다 계산할게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안 떨어지네. 2분의 55죠? 앞에 이 노란색 부분이 2분의 55 묶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이거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거 하나가 남겠죠. 이게 2분의 110, 55가 남는 겁니다. 앞에. 그래서 55가 앞에 남는 거다. 이렇게. 자, 더하기 앞에 쌍 묶여 나갔고 이거 남았지. 3분의 21, 7. 자리가 없어. 자, 2분의 55 곱하기 62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약분이 돼요 이게. 그래서 자 31이고 31은 자 이렇게 해. 30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계산할 때 5, 3, 15, 5, 3, 15
분필가루 들어갔어.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마무리 한번 해볼까?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이 1705. 정답이 1705입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다고 말해. 끝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넘길게. 여기 있는 것도 다 이렇게 한번 봐봐.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수열이 끝입니다. 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수열이 가장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삼각함수가 진짜 어려운 거야? 맞아? 다다음 주 수요일이 그거죠. 간편성사 맞지? 공부 잘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이에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은 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요거 마지막 단원이죠. 수학 그 귀납적 정의. 이거 귀납적 정의는 근데 별게 아니야. 이거 진짜 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 봐봐. 귀납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귀납이야. 이거 뭐야? 귀. 오케이? 귀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약간 연역적의 반대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귀납은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1일 때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 뭐야 이거 약간 되는데? 근데 너가 이거를 알고 봤더니 어떤 규칙이든 간에 n번째에서 지금 성립하는 규칙이 잘 돌아간다고 하자. 오케이? 근데 너가 뭘 확인해 본 거냐면 이 n번째 다음을 확인해 본 거야. n번째 다음이 몇 번째예요? n 플러스 1번째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n번째에 어떤 규칙이 잘 돌아가는 걸 확인했어. 근데 너가 궁금해서 그 다음 과정을 본 거죠. n 플러스 1번째에서도 이 규칙이 잘 돌아가나? 확인을 해본 거야. 오케이? 상황 이해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잘 돌아간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n번째에 잘 성립하면 이 규칙이 n 플러스 1번째도 규칙이 잘 성립하게 됐어를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리고 and 이게 됨을 보이면서 동시에 플러스 n이 1일 때 잘 성립한 걸 보여. 오케이 이렇게 상황 이해됐나? n번째 성립했던 게 n 플러스 1번째도 잘 성립됨을 확인해. 근데 n이 1일 때, 즉 첫 항에서 잘 되는 거를 보여.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잘 됐으니까 이 알고리즘 때문에 몇 번째도 잘 되는 거야? 두 번째도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가 성립됐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때문에 몇 번째도 성립되는 거야? 세 번째도 성립되는 거겠지. 세 번째도 성립된 걸 보였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때문에 몇 번째도, 네 번째도 성립이 잘 된다는 게 보장이 되겠지. 돼요? 이 짓을 계속해요. 무한히 반복해요. 그러면 뭐 결국 결론은 뭐야? 다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첫 번째가 되는 걸 보여. 근데 n번째가 됐을 때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도 돼를 증명했어.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가 되는 걸 보였어. 그럼 이거는 n이 몇일 때든 간에 다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첫 번째도 되니까 몇 번째도 돼. 두 번째도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되니까 세 번째도 되는 거야 를 보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귀납적 정이라고 합니다. 귀납법이라고 해요. 알겠죠? 증명 방법 중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귀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귀납적 정의 옆에다가 써놔. 그냥 관계식, 항과 항의 관계식이라고 써요.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써요.
알겠지? 그리고 오늘은 저 귀납적 정의의 뜻만 얘기할 거야. 알겠지? 진짜 쉬워. 등차 등비만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잘 봐.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어떤 수열을 갖다가 정의하는 방식을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쉬운 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내가 어떤 항을 갖고 왔어. 잘 들어야 돼. 두 개를 뺄 거야. 근데 일정 수가 나왔어. 이거 무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야. 알겠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알겠죠?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두 가지 포맷이 있어.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항과 바로 있는 뒤에 있는 항을 빼면 그 공차가 나온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는 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오케이? 두 번째 뭐냐면 무슨 차 중항이 있지? 그치, 등차 중항으로서 등차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어. 근데 등차 중항은 생긴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에 A에 K 플러스 1은 A에 K-1 더하기 A에 K. 잘못 썼다. 여기가 KI 그리고 여기가 K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이거 자체가 등차 중항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항들의 규칙이 K-1 다음 항이 AK고 AK 다음 항이 A의 K 플러스 1항이거든 순서가. 근데 이런 뜻이잖아. 이 뜻 자체가 가운데 있는 놈을 2배 했더니 얘랑 얘 합이랑 같았다는 건 이 AK가 이 둘의 평균이었다는 뜻이잖아. 이 말 자체가 등차 중항이라는 거 아닐까요? 맞죠? 이게 근데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해.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면 결론이 등차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두 가지 소개합니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모양이 두 개야. 둘 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알겠지? 근데 이 모양은 바뀔 수가 있잖아. 등식이니까요. 그죠? 이걸 양면으로 2로 나눠서 평균 모양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어떻게 줄지는 몰라요. 알겠죠? 보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지. 내 말 이해했냐? 응. 이렇게 해서 보고 읽을 수는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재에서도 거기 귀납적 정의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안 나와 있어요. 오케이?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K항 다음 항은 오케이? AK 다음 항은 이전 항인 AK에다가 등차를 더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그제? 근데 위에 식이랑 밑에 식이랑 같은 식이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적당히 이항에서 같아지는 식은 서로 다른 걸로 인지하지 맙시다요. 알겠지? 똑같은 거라고. 됐습니까? 내 말? 요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되셨죠? 거기 정의 두 번째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귀납적 정의 음영 처리된 부분 체크하세요. 1번과 2번 둘 다. 오케이? 귀납적 정의는 항상 두 개가 따라 붙어야 돼. 뭐냐면 첫 번째, 첫째 항에 대한 기준값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첫 항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하다. 알겠지? 이것만 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어떤 항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도 잘못됐어요. 굳이 첫째 항이 사실 아니어도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다룰 때는 첫 항부터 등차였으면 좋겠다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비납적으로 정의된 뭐 여러 가지 수열들 나오는데 이런 건 싹 다 교육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저 때나 배웠죠. 저 때나 수능에 막 문제 나오고 막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배웠지. 너희들은 딱 요 정도 알면 돼. 이거 등비 버전도 있죠? 맞아요? 등비 버전도 한번 정리해볼까? 등비 수열 나와 있잖아. 오늘. 등비 버전은 뭐야? 다음 항과 이전 항을 나누면 뭐가 돼? 공비가 돼? 이거야. 공비가 돼? 됐지? 등비입니다. 비율이 일정해 라는 뜻이야. 차이가 일정해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등비 중 항 버전도 있어요. 등비 중 항 버전은 항이 일단 3개잖아. 따라서 AK의 제곱이 A의 K만 1 곱하기 A의 K 플러스 1. 요게 등비 중 항이죠. 등비입니다. 그래서 얘도 짝지어서 알아보시면 돼요. 두 가지의 시계 모양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이런 얘기 안 할게. K 다음 항이 이전 항 곱하기 일정한 수 R을 곱해서 가는 건 당연히 등비야. 알겠지? 그래서 이 등식을 적당히 조작해서 바꾸는 거는 다 하나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위에 줄 밑에 줄 두 개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에 뭘 포함해야 되냐면 첫째 항. 첫째 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했을 때를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게 왜 별로 안 어렵냐면 이 식 모양 자체가 그냥 문제 조건에 나오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보고 아 이게 등비군 이렇게 읽을 줄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알겠죠? 아 이 문제 상황이 요거네. 아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읽을 줄만 알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더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수학적 귀납법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 수열 단원 좀 정리 좀 해볼까? 배웠던 게 이제 3가지. 자 등차, 네임드, 등비, 시그마 끝이야. 됐지? 여기에 이제 귀납적 정의가 섞이는 건데 자 등차는 자 첫 번째 일반항이 어떻게 되더라? n 1차식 오케이? 두 번째 등차 수열 n항까지 합은 n 2차식이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애초에 생길 때 이 2차식의 모양이 2분의 dn제곱 이렇게 진행됩니다. 최고차항 계수로 공차가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일반항 세우는 거 이제 안 할게. 이제 잘할 수 있지? 일반항 세우는 거. 기울기 먼저 세팅하고 뒤에 상수 맞추는 거. 오케이? 더 설명 안 합니다. 요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SN에 대한 이야기도 또 2개 있었죠? 상수항이 0이면 몇 항부터 등차? 처음부터 등차. 상수항이 0이 되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있었지 학평에서? 정답이 바로 0이야. 알겠지? 학평 문제 있었어. 다음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 A값 얼마냐? 답이 0이에요. 오케이? 상수항이 이거 틀린 애들도 있어. 답이 0인데. 알겠지? 상수항이 0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제2항부터입니다. 무조건 제2항부터 등차돼.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항부터 등차가 안 된다는 건 이게 시그마 문제로 나오잖아요. 시그마 문제로 나올 때 1항부터 잘 들어야 돼. 10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만약에 1차식이 들어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들어간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첫 항부터 등차가 되는 거는 그냥 시그마로 계산이 잘 되는 놈이겠지. 어차피 1항부터 다 등차니까. 근데 문제는 이놈을 조심해야 돼요. 이 첫 항부터 등차가 성립이 안 되는 애들은 뭐 때문에 답이 틀려? 이 시그마 계산할 때 여기 이제 등차 일반항이 들어간다고 쳐봐. 근데 이 등차가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너는 이거 계산할 때 너가 만약에 시그마를 쓴다고 쳐봐. 그치? 그럼 얘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첫 항부터 등차가 안 돼. 알겠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가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이제 어떤 곤란을 겪게 되냐면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계산을 했는데 원래 나왔던 정답보다 다른 정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이 등차 수열은 얘 때문에 지금 2항부터 등차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네가 여기다가 1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이 수열의 첫 항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내 말? 그러니까 첫 항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항상 계산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첫 항부터 등차가 안 되는 걸 구하실 때는 합을 구할 때 굉장히 유심히 잘 계산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등차는 이게 끝이야.
여기에 무슨 중항 섞어야 돼? 등차 중항 섞으면 되는 거지. 등차 중항 개념. 거기에다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 오케이? 평균 곱하기 뭐야? 한계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요 정도 등차 수열 깔고 가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등비. 더 쉽죠? 등비는 내용이 없잖아. 등비는 뭐야? 그냥 일반항 구할 줄 알면 되고 첫항 곱하기 공비의 n-1즈. 오케이? 그냥 이거 구할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칸수 논리 이런 거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럼 뭐야? 등비 수열의 합공식 이런 거 외우셔야죠. 어쩔 수 없죠. r-1분의 첫째 항 열고 아래 이거 n 한개수라고 했다잉. 이렇게 n이 한개수야. 이게 등비 수열의 n항까지 합공식. 아 물론 여기 빼기 갖다 곱해가지고요. 이거 빼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당연히 공비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오케이? 공비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면 이 순서를 바꿔주는 게 계산상 유리하다는 거겠지? 오케이? 더 설명 안 함.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들어와서는 그냥 뭐야? 시그마의 정의. 이 정의를 물어보는 게 심화 문제로 나와요. 수능 문제는 시그마 K 공식, 시그마 K 제곱 공식, 시그마 K 세제곱 이런 짜치는 공식들 안 내요. 알겠죠? 수능에서는 이런 거 안 나와. 알겠지? 그럼 수능에서 나오는 이 시그마는 뭐게? 시그마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본질의 특성을 물어봐요. 이런 거. 얘가 갖고 있는 특성을 물어봐. 너 시그마 잘 알아? 이걸 진짜 물어본다는 얘기야. 너 이 시그마 해석할 수 있어? 너 아래 끝, 위 끝 잘 넣어서 이거 해석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본다고. 알겠지? 근데 너무 쉽게는 안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물어보냐면 절대값 달아서 물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렵게 문제 낼 때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거는 안 나와. 알겠지? 이런 거는 수능에 안 돼. 이런 엄청 짜치는 공식 같은 건 안 나옵니다. 우리 반편고사에는 네. 외워. 알겠지? 시그마 K 공식 뭐였죠? 여기 n일 때 2분의 n 플러스 1. 자 이거는 2 곱하기 3분의 n 플러스 1. 여기까지 똑같고요. 마지막은 뭐였어? 2n 플러스 1. 그치? 그 다음 얘는 이거 제곱이죠? n 플러스 1 2분의 이거를 전체 제곱하면 된다. 이렇게. 됐지? 요 정도 3개 공식 외워서 그냥 풀어주면 된다. 라는 이거 말고는 다 나열. 시그마는 본질 자체가 나열, 확인, 눈으로 직접 확인, 규칙 이런 거. 되셨죠? 자, 수열은 정리하자면 이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삼각함수. 너네 삼각함수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삼각함수는 결국 그래프 싸움이야. 알겠어? 그래프 싸움이야. 솔직히 말해서 각변환 공식 몇 개나 쓰는 문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각변환 몇 개나 나왔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삼각함수를 못 푼 이유가 각변환 공식을 몰라서야? 아닐걸? 맞지? 그냥 못 풀어서잖아. 그지? 삼각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를 해석 못해서 못 푸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지? 무조건 그래프야. 오케이? 그 다음에 치환하면서 범위 따지는 거 이런 것들 치환하면서 범위 갖다가 따지는 거, 범위 요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나 무조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를 왜 그려요? 뭐 보려고? 교점 보려고 일단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왜 멍 때려요? 교점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과의 교점을 보는 거니까 직선을 긋고 교점 생겼지. 이 교점을 찾는 게 목적이야? 아니잖아. 교점의 무슨 좌표가 목적이야? x좌표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요걸 풀어주는 이런 것만 잘 해도 된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솔직히 말해서 학평 문제 중에 좀 방부등식이 어려운 게 있었나? 솔직히 없었어. 그냥 교재 문제랑 거의 그러니까 유사하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기본적인 대표 문제 방부등식 풀 줄 알면 다 풀 수 있게끔 나왔다고 문제. 그럼에도 풀지 못했다는 건 풀이 과정이 네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풀이 과정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솔직히 치환 범위 따진다?
지수로그는 여기서 끝나잖아. 맞아?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여기서 끝나. 치환한 다음에 범위 찾은 다음에, 오케이? 범위 딱 신경 써가지고 딱딱딱딱 풀면 끝이라고. 근데 여기서 삼각함수 더 들어가죠. 왜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늘어진다고. 그래프를 그려야 하고 또 뭐 해야 돼? 그래프도 그리기가 어렵잖아. 주기 고려해야 되고요. 대칭성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좌표 찾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어렵다고. 그러니까 풀이가 늘어지잖아. 근데 이때쯤 막 그리고 앉아 있으면 이때쯤 되잖아요. 그럼 네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일단은 까먹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풀이가 이렇게 늘어져서 여기 도달하는데 꽤 오래 걸린다고요. 막 4분 5분 걸린다고 여기 도달하는데도.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뭐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문제 딱 봐요. 뭘 구해야 되는 건지 다시 보고, 아 이거 구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좌표 딱 구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죄다 치환해놓고 다 T값에 합을 구해놓고 다 정답이라고 써놓은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X값의 합인데 얘들 답을 다 T값의 합으로 써서 다 틀렸어. 알겠지? 한 명 맞춘다 그랬어. 답이 2분의 3파인데 죄다 2분의 3 써놨어요. 그러니까 네가 구한 게 지금 T값인지 X값인지도 구별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야? 치환. 알겠지? 치환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 더 그냥 되셨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하란 말이야. 교점 좌표 찾고. 그 다음에 왜 뭐 때리냐? 진짜 공부하는 거 티낼래? 이거 2분의 루트 2 또는 2분의 루트 3 또는 2분의 1 이런 거 박혀있는데 여기 도대체 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바로바로 안 나와? 공부 부족한 거잖아요. 맞죠? 특수강 물어봤는데 여기가 몇 도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건 공부가 부족한 거라고. 냉정하게. 알겠지? 60도, 30도 빨리빨리 호족법 바꾸는 거 이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지금 2분의 루트에 바꿨을 때 여기 아직도 못 구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알겠지? 몇 도 관련이야? 45도 빨리빨리 뽑아내야지.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게 좀 익숙해져야지 바로바로 뽑힌다고. 공부가 부족한 게 맞아. 숙달이 부족한 거고. 됐죠? 이 세 개의 값을 벗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알겠지? 잘 들어. 여기 좌표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 문제는 이 세 가지 값 중에 벗어나는 걸 주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여기를 이 세 가지 값을 안 줘도 돼. 알겠지? 그때는 뭐로 푸는 거야? 그때는 무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 평균으로 푸는 거야. 대칭성으로. 알겠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뭐 루트 아니죠. 이렇게 주지 말고 뭐 4분의 1 이렇게 줬어. 이러면 이게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이 아니기 때문에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물어봐요? 이 알파 베타를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을 물어봐. 알겠죠? 그때는 대칭성으로 가는 거고. 알겠죠? 명심하라고. 이 값들이 다 특수각과 관련된 이제 값들이기 때문에 이 좌표가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치환할 때 조심해. 이게 중간에 풀이 과정이 빠그라지는 게 치환을 쓰거든요. 근데 중간에 네가 지금 T값을 찾는 건지 X값을 찾는 건지 이거 자체를 혼동해. 알겠지? 그리고 T값으로 풀다가 다시 X로 돌아와야 되는데 까먹는다고. 알겠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어찌됐건 삼각함수는 이 그래프 쪽 보는 게 저는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알겠죠? 방부등식 무조건 틀리면 여기 다 밀려. 알겠지? 그 다음에 솔직히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어렵게 나옵니까?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아니 뒤에 시화 문제는 당연히 어렵지. 시화 문제 말하는 거 아니고 기본하고 응용 문제 중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진짜 적용하기 어렵게 나왔냐? 아니에요. 그죠? 한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그냥 기본적으로 쓸 줄 알면 어디든 이제 어쨌든 값을 구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다고. 그리고 반편모사 문제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다. 물론 심화 문제는 얘기를 못하죠. 심화 문제는 당연히 어렵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삼각함수는 그래프 싸움 아니냐 이 뜻이야. 그래프 싸움이야. 그래프를 잘 그리고 뭔가 교점을 찾고 이런 게 조금은 숙달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알겠죠? 뭐 각변화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수로그가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데 까먹
까먹어서인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수로그를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 처음에 채점할 때 걱정이 돼. 막 계속 틀리는 거야. 지수로그. 근데 이제 갈수록 뭔가 뒤쪽 수열에서 이제 맞으니까 그냥 이런 걸 딱 봤을 때는 아 그냥 지수로그를 공부한 지 좀 오래돼서 그냥 감이 떨어졌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알겠지? 밑변화 공식. 크리티컬하게 밑변화를 진짜 기깔나게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까? 그런 문제 안 나왔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냥 너 지수 할 줄 알아? 너 로그 할 줄 알아? 이런 걸 물어본 거야, 대부분. 근데 다 어디서 틀렸냐면 다 범위 망각. 범위를 망각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짓을 막 해요. 듣도 보도 못한 로그의 어떤 새로운 무슨 공식을 만들었나 봐. 말도 안 되는 식을 갖다가 이제 전개 막 해놓는다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수로그는 솔직히 어려웠냐? 아니에요. 어렵지 않았고 그냥 기초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초가 많이 부족했던 이유는 까먹어서. 맞죠? 뭐 이런 거. 로그, 이거 1이야. 이거 얼마여야 돼? 이런 거. 이게 값이 0이야. 여기 얼마여야 돼? 이런 거. 바로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진수가 1일 때 값이 0.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로그를 아직도 이 로그 개념이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얘들아 저거 실수야. 알겠지? 이거 실수야. 네가 보는 t랑 똑같은 거라고. 근데 모양은 로그 모양으로 돼 있는 거야. 이거 실수야. 알겠지? 근데 내가 이거 첫 시간에 설명한 거잖아. 이거 로그 왜 쓴다 그랬어? 로그 왜 쓰죠?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되는 함수는요 2의 x제곱 같은 거죠. 이게 정의역이죠. 맞아요? 이게 정의역인데 우리가 보통 정의역은 어느 범위죠? 실수 전체 범위죠. 그럼 이 x값, 즉 지수로 들어가는 애들이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서 문제가 생겨? 이게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는 얘네들은 우리가 술술 대답할 수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 거듭 제곱이 5가 되는 걸 딱 쓰는 순간 여기가 턱 막혀버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진 거다. 그래서 이 네모를 뭐라고 쓰기로 한 거야? 얘를 로그 2의 5라고 쓰기로 시작한 거다. 이렇게 해서 도입했던 거예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체계 중에서는 실수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로그 4보다는 조금 큰 수지. 로그 2의 4보다는 크잖아. 그럼 이게 정수 부분이 2라는 것도 지금 조금 감이 와야 돼. 아, 2점 얼마 정도 되는 실수구나라는 게 감이 와야 된다고. 이해됐어? 보여? 이 정도의 감각이 없으면 힘들죠, 로그. 알겠죠? 됐어요? 로그는 실수고 대충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바로 보고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상용록으로 갔을 때는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보통 10 생략하죠. 이렇게. 그치? 상용록은 기본적으로 10의 거듭제곱 모양일 때야. 이게 조금 핵심적인 거야. 알겠지? 우리가 쓰는 수가 십진법이다 보니까 봐봐. 이 진수 부분에서 곱하기 10 하는 행동이 오케이? 진수에서 곱하기 10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릿수를 바꾸는 거야. 이 자릿수를 바꾸는 행동이 로그의 입장에서는 네가 생각을 해보세요. 봐봐. 이런 게 있어. 너가 여기서 진수에서 봐봐. 곱하기 10을 해. 이렇게 됐지?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곱하기 10 한 거는 무슨 효과를 줘? 로그 값에서 무슨 효과를 줘? 플러스 1의 효과를 준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진수에서 곱하기 10은 로그 값에서 뭐해? 플러스 1의 역할을 한다고. 반대죠 이거는. 곱하기 10분의 1은 무슨 역할을 해? 빼기 1의 역할을 하는 거. 됐죠? 이게 상용 로그의 직관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리고 상용 로그 문제는 어렵게 안 나오잖아. 기껏해야 상용 로그 표를 볼 수 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됐죠? 포인트는 다 설명드렸는데 사실 문제풀이 과정이 솔직히 어렵냐라고 했을 때 연습이 부족한 거다라고 저는 느꼈어. 알겠지? 로그를 모르지 않아. 로그를 모르지는 않지만 로그를 솔직히 잘 쓸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삼각함수도 마찬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적으로 할 줄 알죠? 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된다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이걸 진짜 전적으로 문제 풀 때 잘 활용할 수 있냐? 그건 조금 의문이다 라는 거죠. 아무튼 자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딱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 조금 보완하셔서 반편성조사 때는 조금 점수 뒤집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 지금 다음 분기에 그거 뭐야, 여기 미적 1 들어갈 거예요. 알겠지? 반편성조사 잘 볼 생각해 하셔야지 망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대수 딱 적당히 마무리 짓고 미적분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게 목표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걸 지금 남은 기간에 빨리빨리 채워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게 병렬적인 이제 과목 구조 때문에 대수랑 미적 1은 병렬적인 이제 과목 구조 때문에 너가 이제 챙겨야 될 거는 6개로 쪼개지는 거야. 알겠지? 6개로 단원을 쪼개는 거야. 과목이 2개지? 2개로 나누면 안 돼. 6개로 쪼개는 거야. 알겠지? 6개를 챙기는 거고 과목이 6개입니다. 첫 번째 1번 뭐야? 지수로그. 2번 뭐야? 삼각함수. 3번 뭐야? 수열. 이 3개를 묶은 게 대수예요. 그러면 이제 비적분으로 넘어가면 뭐야? 첫 번째 들어가면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원이 나와. 알겠지? 극한과 연속. 요거 하나가 또 한 과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분. 세 번째가 적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6개로 이 단원을 쪼개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이고 과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들은 다 병렬적인 구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대수는 병렬적인 구조 때문에 1단원을 못해도 2, 3단원을 잘하면 돼. 약간 이런 게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삼각함수를 조금 못해도 수열 단원하고 지수로그에서 조금 메꾸면 어느 정도 평균이 맞춰져.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미적은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미적은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 일단 두 번째 단원 미분을 이해하려면 1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2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왠줄 알아? 극한과 연속에서 따지는 그 정의로 미분을 정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단원을 가지고 2단원을 시작합니다. 근데 3번은 또 뭐게? 적분이거든요. 1, 2단원을 가지고 3단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적 1은 첫 단원을 깨뜨리면 두 번째는 가나마나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했냐 내 말? 그래서 대수 과정과는 공부 과정이 조금 더 타이트해야 돼요. 여기가 1단원 놓치면 2단원 들어봤자 의미가 없고 1, 2단원 놓친 상태에서 적분을 들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적분 공부하실 때는 단원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다. 알겠지? 누적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어? 네가 미분이 잘 안 돼? 미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단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적분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적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적분이 문제가 아니야. 적분을 못하는 이유는 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야. 약간 이렇게 깨달았거든 나는.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3단원이 안 돼. 나는 3단원이 문제인 줄 알았어. 여기만 판 거야.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럼 또 6개월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그 전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내 말 이해했냐? 3번이 안 된다고 3번이 문제가 아니라 2번이 안 돼서 3번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다는 뜻이야. 수학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대수 과정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게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수처럼 하면 약간 공부를 못해. 알겠지? 대수는 과감하게 버려도 되잖아. 솔직히 삼각함수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괜찮아. 삼각함수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 그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복습하는데 솔직히. 그죠? 내용 얼마 안 되잖아. 이거 하다 보는 거는. 그지? 근데 미적은 약간 그 특성이 조금 다르다. 이게 1, 2단원, 3단원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가 힘든 약간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대수보다 미적이 훨씬 나을 것. 장담합니다. 미적 가서 공부해보세요. 대수 공부했을 때보다는 숨통이 조금 트일 거예요. 대수는 약간 이런 거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이런 느낌이거든, 대수는. 근데 미적은 약간 이렇게 하면 되나? 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씨,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해보면 돼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정답이 돼. 약간 이런 게 미적이야. 알겠지? 대수는 그런 게 안 되잖아. 대수는 내용 모르면 시작을 못 해요. 이게 뭐지? 에잉? 이거.
막 이런단 말이야. 알겠지? 어찌됐건 지금 다음 분기에 그냥 미적을 들어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대수과정 지금 약점되는 단원들 메꾸셔야 돼요. 알겠죠? 요번 기회에서 조금 메꾸고 그 다음에 단편고사 시험 때 알겠지? 단편고사 시험 볼 때 그 극복된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알겠지? 채점 내가 또 하니까. 알겠어? 그거를 기준으로 일단은 좀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죠? 얼마나 많이 이 기간 동안에 좀 극복이 됐느냐 그런 것들 좀 보겠다는 뜻이야. 끝.